손준성이 쏘아 올린 공이라고 제가 키워드를 달아봤습니다. 손준성 검사장이 현직 검사장, 현직이라고 해야 되죠. 지금 직무 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검사장으로서는 매우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일이냐? 지난 대선판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었는데요. 이 고발 사주 실체가 사실상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복잡하기도 하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게 됩니다. 저도 사실 요거 준비하면서 아이 골치 아프다 다른 거 할까 싶었는데 하지만 이게 시민 개개인에게도 정말 권리를 침해할 만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꼭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리해 보죠. 먼저 국민일보 오늘 일면 기사로 어제 나온 스트레이트 기사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뭐 모든 신문이 다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국민일보로 보죠. 고발 사주 손준성 유죄 파장 법원 총선에 영향 시도했습니다. 징역 1년 선고했고요. 현재 검사장인 점을 감안해서 뭐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법원으로 넘긴 사건에서는 첫 유죄 판결 사례이기도 합니다. 2021년 9월 대선 국면을 뒤흔든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를 1심 법원이 인정하고 손준성 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 핵심 간부가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미래통합당의 현 야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현 야권 인사들,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 진보 진영으로 할게요.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사주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좀 되돌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대선 국면이고 그 전에 지난 총선 때 있었던 일이 대선 국면에 불거졌던 거죠. 이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이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현 야당에 사주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같은 검사 출신으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죠.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이죠.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아우 복잡합니다. 벌써 하나씩 짚어보죠. 자,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2021년 9월 당시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입니다. 예비 후보 시절에 이런 무슨 고발 사주 의혹의 윗선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뭐 지시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의혹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예비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 검사가 이런 거 했다는 뭐가 자료라도 있습니까? 야당이 고발하면 더 오히려 안 하죠. 라고 말했고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 뭐라고 했냐면요. 이 고발장이라는 게 괴문서라고까지도 말을 했고요.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그 디지털 문건에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라고까지. 그러니까 의혹에 대해서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당시 예비 후보는 아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됐고요. 자, 여기까지도 시간을 거슬러 갔습니다. 그러면 고발 사주라는 게 대체 뭐냐? 사주,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13번째이더라고요. 명사. 남을 부추겨서 좋지 않은 일을 시킴. 그래서 사주를 받다. 예문에 있죠. 그는 적의 사주를 받아 내부의 기밀을 염탐했다. 사주. 그럼 고발 사주는 뭡니까? 고발을 하게 남을 부추겨서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등장인물이 손준성 그리고 김웅이었잖아요. 손준성 검사가 김웅 당시 이제 총선 후보에게 부추겨서 이런 게 있는데 고발하는 게 어때라고 했고 김웅 후보가 또 이제 당 관계자에게 이걸 보내서 그 사람한테 고발하게 시킨 겁니다. 직접 안 하고. 자, 요겁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4.15 총선이죠. 4.15 총선 때 자신과 또 자신의 아내, 지금은 이제 영부인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모 등 관련돼서 뭐 여러 의혹 등을 뭐 유시민 씨도 제기했고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도 제기했고요. 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막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이거 뭐 짜증 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었을 텐데 밑에 있던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건네면서 고발 한번 하는 게 어때? 라고 사주했다는 그런 의혹입니다. 그게 텔레그램 메시지였고요. 김웅 후보가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는 게 고발 사주의 핵심입니다. 바로 요 텔레그램 메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 좀 다시 보여주세요. 김웅 이제 부장검사 법무연수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보도하면서 알려지게 된 거죠. 전달된 메시지인데 손준성 보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고발장을 이렇게 그대로 스캔해서 보낸 게 있죠. 그리고 관련된 무슨 페이스북 글이나 뭐 인터넷 캡처한 게시글 같은 것들을 손준성 보냄이라고 했고, 요걸 김웅 당시 후보가 조성은 당 관계자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김웅 당시 후보가 조성은 씨한테 고발을 하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어디다가 고발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통화를 했다라는 것까지도 의혹에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이 고발장 내용은 대체 뭐였는데? 뭐냐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죠. 윤 대통령의 뭐 장모 문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윤 대통령 일가 쪽에서는 상당히 불편해할 만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혹을 계속 제기해서 명예훼손을 했다라는 게 손준성 검사가 당시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그 고발장, 여기 지금 스캔 뜬 이 고발장, 이 고발장의 내용들입니다. 고발 대상은 이른바 진보진영 정치인, 다시 말하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뉴스타파와 MBC 등 일부 언론인까지입니다. 그리고 고발장의 피해자는 윤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동훈 당시 부산 고검 차장검사였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 그리고 윤 당시 총장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왜 사주한 사람이 손준성 검사로 의심을 받느냐? 이 텔레그램 때문입니다. 이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면 최초 전송자가 뜨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손준성 검사가 김웅 후보에게 보낸 게 아니라 김웅 후보가 조성은 씨에게 보낸 게 언론에 드러난 겁니다. 김웅 후보가 조성은 씨에게 보낸 건데, 김웅 후보가 보낸 그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 손준성 검사가 김웅 후보에게 보낸 거구나라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하죠. 물론 손준성 검사는 뒤에 자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지만요. 그게 법원에서 어제 또 뒤집혔지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손준성 검사장은 이 고발장 작성 내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텔레그램이 해킹돼서 이게 제3자를 통해서 전송됐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어제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게 되는 그 어떻게 보면 스모킹건이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단을 뭐라고 했냐면 손준성 보냄 요 문구를 누르면 휴대전화로 손준성 검사장이 사용하는 그 핸드폰 번호로 연결이 된다. 텔레그램 기능상 이거는 손준성이라고 보는 게 맞다. 손준성이 김웅한테 보낸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설령 존재해도 전달책에 불과할 것이고, 실제 제3자가 있었다면 뭐 이렇게 단순 전달책이었겠지만 제3자 개입도 사실상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복잡합니다. 그죠? 또 다시 한번 또 정리해드릴게요. 복잡할까봐. 2021년 9월에 중앙일보가 정리했던 그래픽인데요. 이걸로 또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 두 사람 간의 관계죠. 손준성과 김웅. 그래서 아까 그 김웅이 조성은에게 전달한 거고요. 그게 요 텔레그램입니다. 김웅이 조성은에게 보낸 게.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는 이런 의혹이 나오자 고발장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하지만 조성은 씨는 저희 JTBC와 뉴스룸과 인터뷰도 했었지만요. 김웅 후보자가 보낸 거 맞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었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요겁니다. 어제 이제 징역 1년을 1심에 선고받은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고발장을 작성한 적도 첨부자를 송부한 적도 없다라고 했지만 다 한 걸로 지금 전달이 된 입증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당시 언론의 의혹이었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사람은 이른바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아주 검찰총장의 핵심 보좌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 이름이 어렵죠. 예전에 그 전에는 범정이라고 해서 그 뭐라 그러죠? 그 범죄정보기획관이죠. 범죄정보기획관. 그러니까 범정. 그래서 수사에 도움될 만한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각계 동향, 법조계, 뭐 정치권, 언론, 각계 동향의 정보를 다 수집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속된 말로 검찰총장의 국정원이다라는 속칭 이런 역할이다라고까지도 불려왔었던 겁니다. 핵심 보고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발을 사주했어, 손준성이 김웅을 통해서. 그리고 김웅이 조성은에게 전달했어. 그러면 손준성이 고발했던 그 고발장의 내용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뭐 도이치모터스 등등 이거니까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좀 이렇게 말을 한 거 아니야라는 의혹까지 합리적으로 제기가 됐었던 것이죠. 요 관계도를 보면 이 사건이 왜 대선 판국에서 문제가 됐었고 윤 당시 예비 후보가 괴문섭니다라고까지 목소리를 높였는지 알 수 있죠. 물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지시를 했거나 넌지시 요청을 했거나 요랬다는 증거는 하나도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윗선을 밝혀야 된다는 의혹에 여전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손준성이라는 사람의 지위가 검찰총장의 핵심 오른팔, 정보 보고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준성 검사가 김웅 후보에게 텔레그램을 보냈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제 있었던 1심 판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손준성이 김웅에게 텔레그램을 보냈다는 거 맞아? 라고 질문했을 때 응, 맞아! 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는 겁니다. 기사로 좀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가 어제 판단 내렸죠. 송 검사가 202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김웅 당시 후보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범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보냈다고 봤다. 고발 사주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이다. 즉, 다시 볼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볼게요. 요 텔레그램, 김웅이 조성은에게 보낸 요 텔레그램이 손준성 보냄이라고 되어 있던 요거, 그러면 손준성이 김웅한테 보낸 거 맞냐? 라고 했을 때 맞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겁니다. 여기 막 고발장들 나온 거 요거 손준성이 김웅에게 보낸 거 맞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해당 표시를 누르면 손준성 보냄을 누르면 손준성 연락처로 연결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또 손 검사장의 텔레그램 계정이 해킹됐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도 없다라고 봤고요. 손 검사장이 이 메시지를 최초 생성한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전송했다고 봐야 한다라고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지위를 이용해서 고발장 일부를 작성 또 검토했고 고발장 내용에 바탕이 된 수사정보 생성에 관여했다는 점도 인정된다라고 어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고발장은 최소한 공소장을 써본 사람이 작성하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봤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뭐가 유죄고 뭐가 무죄였는지도 좀 볼게요. 법적으로 뭐가 유죄였냐?
채널A 사건과 관련 제보자 지모 씨와 관련된 그 실명 판결문을 김웅 후보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혐의.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함부로 드러냈다라고 한 것.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또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가 유죄로 판단이 됐습니다. 현직 검사가 이제 김웅 당시 후보는 검사를 때려치고 나갔잖아요. 정치권으로 몸 담았잖아요. 민간인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겁니다. 실명 판결문을 첨부 텔레그램에 보내고 이런 거. 그리고 뭐 판결문 속 정보가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실명 판결문을 보낸 것은 당연히 검사가 민간인에게 보낸 건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까지도 유죄로 판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선거법 위반은 모두 무죄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고발장이 선거일 전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되지는 않았고, 즉 아까 조성은 씨가 최종적으로 고발을 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언론인 등을 고발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라고 판단해서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그 텔레그램을 받은 그 고발장을 실제로 고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으로까지는 보기 어렵다. 손준성 검사장도 보기 어렵다라고 봤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검사장이 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이 무겁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건 진짜 질타했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선거법 위반은 무죄지만 아니 지금 검사장이 현직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거는 정말 무거운 죄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적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일보도 검찰 정치 중립 정면 위반이라고 제목에 달았습니다. 물론 1심입니다. 그래서 송 검사장은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모두 수긍하기 어렵다. 항소해서 2심에서 다투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고발장이 손준성 검사를 거쳐서 김웅에게 갔다라는 게 중요하다. 검찰이 정치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라는 겁니다. 특정한 정당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판결문을 사실상 전달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당시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안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건요. 법원이,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법원이 손 검사장과 김 의원 사이 공모관계를 인정한 만큼 김 의원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렇죠. 손준성 검사장이 텔레그램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걸 김웅 후보에게 보냈어요. 그러면 김웅 의원은? 이라는 물음표가 남죠. 하지만 공수처 수사 대상은 김웅 의원은 아니었습니다. 왜? 당시에 검사 신분이 아니었고 민간인, 그러니까 총선 후보였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공수처는 검찰의 처분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손 검사에게 직접 고발장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김웅 의원은 불기소 처리를 했죠. 재판에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온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그 근거가 손 검사에게 직접 고발장을 받았다고 보기 증거가 없다.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손 검사가 김웅한테 보낸 게 맞다고 손 검사에 대한 판단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당시 검찰의 판단은 맞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이 서로 공범 관계인 부분은 공직선거법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제 손 검사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부분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찰이 김웅 의원에 대해서 재수사를 할 것인가? 가능성은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그리고 어제 송 검사장, 지금 송 검사장은요, 손준성 검사장은 의회에서 이제 국회에서 탄핵
이 가결이 돼서 현재는 직무 정지 상태고요. 헌재가 마지막으로 최종 심판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헌재 심판에도 어제 1심 판결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합리적입니다. 복잡하죠. 지금 유튜브에서도 후왕님 검사 출신 누가 책임져야 하나, 그리고 나미님 분노를 일으키는 윤 대통령 등 총선으로 심판해야 된다라는 정치 의견도 드러내셨고요. 검사가 저러면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던 유유라고 하셨고요. 네. 망고바나님 겨울연가에서는 준성이는 뭐 있었는데 동명이군요. 그런데요, 이렇게 복잡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안이 왜 중요하냐라는 거죠. 오늘 많은 신문이 아침에 사설에서 이걸 다뤘습니다. 세계일보 사설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세계일보는요, 사설 제목을요,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유죄, 검찰 정치 개입 전모 규명해야라고 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던 손 검사장은 지난해 9월 대구 고검 차장으로 승진했다. 1심 선고도 나오기 전에 현 정권은 피고인을 승진시켜서 보은성 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이런 인사가 검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겠는가? 손 검사장의 고발장 작성 관여 행위가 인정된 만큼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검찰의 윗선 관여 여부를 분명하게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특정 정당의 이익을 도모하고 검찰의 비판적인 상대방을 유시민 작가나 최강욱 전 의원 등등을 압박하려고 했다는 점이 인정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압박하려고 한 사람이 검사장으로 또 승진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했던 사람이 검찰 내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럼 지금 검찰 내부에 있는 그 검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겠습니까? 검찰총장에게 싫은 소리하는 이런 반대 사람들 고발 사주하면 승진할 수 있구나 라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세계일보가 꼽았습니다. 중앙일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죽하면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라고 질타했을까.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여기가 아까 세계일보 사설과 동일한 지점입니다. 손 검사장의 범행 의혹이 드러난 이후 전개된 상황이다.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누가 봐도 무리한 인사였다. 검찰이 국민의 판단과 정서를 존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제 그 선고는 중립성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겨레까지 보겠습니다. 정치적 중립 위반 고발사주 유죄 윗선 여부도 밝혀야.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제 그 다음은 손준성 그 다음은 그 윗선은 이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특정 정당과 결탁한 국기문란급 범죄다. 징역 1년의 형량이 가벼워 보일 정도다. 라면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누가 봐도 윗선의 지시, 교감 없이 수사정보정책관 차원에서 감행할 범행이 아니었다. 손준성이라는 수사정보정책관이 왜 굳이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검찰총장 그리고 그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등등 자신의 윗선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반대 진영 유시민, 최강욱 등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려는 그 고발장을 김웅에게 왜 보냈겠느냐라는 그 의문이 남는다. 공수처는 하지만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사하지도 못한 채 무혐의 처분했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선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